안녕하세요. 알파맘 이혜린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자녀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풀어나가는 채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 교육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 3가지를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한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자마자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제가 1학년을 맡아보기 전까지는 한글을 잘 몰라도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1학년 교육과정에 한글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선생님들은 모든 것을 충실하게 지도해 주시니 걱정 말라고 조언했죠. 그런데 제가 1학년 담임이 되고 나니 한글을 전혀 읽고 쓰지 못하는 채로 입학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글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의 아이들은 입학 후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글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글과 그림을 함께 제공하고 알림장도 출력해서 나누어 주지만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속에 한글 읽고 쓰기가 다 녹아 있었습니다. 국어에서는 처음부터 한글을 배운다고 하지만 수학 교과서에도 한글이 나와 있고 통합 교과서에도 한글로 질문이 제시되어 있으니 그걸 읽을 줄 모르는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딘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잘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설명하기도 전에 오늘 할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눈치챌 수 있으니 자신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참여도 훨씬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글이 어려운 아이들은 주눅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소개, 가족소개, 나의 장점 소개, 꿈 소개 등등 서로를 알아가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다양한 꾸미기 작품을 만들고 전시를 하거나 친구들 앞에서 읽으며 발표를 하기도 해요. 그때 당연히 우리 가족의 이름이나 나의 장래 희망, 나의 장점 등을 글로 간단히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쓸 줄 모르거나 어려운 낱말이 있다면 당연히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선생님께서 포스트잇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낱말을 적어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따라 적으면 되지만 한글을 전혀 모르는 채로 매번 그림 그리듯 따라 그려야 하는 아이들은 친구들에 비해 학습 활동에 속도도 나지 않고 나중에 발표할 때도 보고 참고하면서 발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겨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럼 한글은 최소 어느 정도까지 떼가면 될까요? 한글 떼기라는 말 자체가 사람마다 기준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입학 초기에 받는 아동기초조사서에 한글을 못 뗐다고 적어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 아이들을 한글 교육할 때 더 주의 깊게 살펴야겠다 하고 살펴보는데 그 중에는 꽤나 잘 읽고 쓰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모님들은 받침이나 맞춤법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 걱정을 전해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받침과 맞춤법 같은 부분들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천천히 성장해 나가면서 발달시켜 나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학 전에는 자음과 모음의 이름을 알고 음가를 알고 그것을 조합하여 소리내어 읽을 줄 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 어, 오, 우와 같은 단모음의 음가를 제대로 알고 자음과 결합시켜 읽을 줄 알면 좋습니다. 이중모음은 아직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와, 워, 왜와 같은 다양한 이중모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중모음의 모양과 소리, 음가 정도에는 익숙해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받침 없는 글자 정도는 더듬더듬 읽을 줄 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읽기보다 쓰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요. 그래도 기본적인 낱말들은 쓸 줄 아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이름, 가족 이름, 주변 사물의 이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나의 꿈 등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낱말들, 그런 문장들을 쓸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서로를 알아가는 입학 초기 적응 활동에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는 3가지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시중에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 자석 글자를 추천합니다. 아이들은 손으로 만지면서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배울 때 더 잘 배웁니다. 그래서 그 오동통한 자석 글자를 만지는 활동 자체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요. 특히 학습지로만 배우면 손으로 써야 되고 읽어야 되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이런 자석 글자를 만지면서 조금 더 한글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교 칠판에 붙이는 큰 글자예요. 이거 말고 아이들 손바닥만한 오동통한 자석 글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사셔서 하루에 자음 하나, 모음 하나를 정해 그, 아, 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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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결합하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그 규칙을 너무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글 용사 아이야, 한글이 야호, 찬찬 한글, 유튜브에서도 많이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을 잠시 짧게나마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볼 필요도 없고 전편을 활용할 필요도 없어요. 몇 가지를 보면서 아, 저렇게 글자를 조합해서 소리를 내는구나,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준비물은 받침 없는 동화예요. 5글자를 통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실전 적용을 해볼 시간입니다. 책 안에 있는 다양한 글자들을 읽어내보면서 불규칙하게 나열된 글자들도 조금 더 빠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규칙을 적용해서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많이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받침 없는 동화를 잘 읽어내지 못해서 당황하는 분이 많아요. 아이를 체근하게 되기도 하고 좀 혼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받침 없는 동화는 받침이 없을 뿐 읽기 쉽지 않아요. 처음 한글을 읽는 아이들에게 전혀 쉽지 않습니다. 받침은 없지만 모음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단모음은 쉽게 배워도 이중모음까지 완벽하게 익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받침 없는 동화를 읽다 보면 다양한 이중모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읽어내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받침 없는 동화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 시리즈들을 다 읽히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더듬더듬 읽는 단계에서는 동화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두 권을 더듬더듬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돼요. 여러 권을 읽기보다는 한두 권을 자신감 붙을 때까지 읽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동시입니다. 이때쯤 동시집을 한 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침 없는 동화로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면 이제 동화책을 스스로 읽게 해보고 싶으시죠? 아이들에게 읽기 독립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더듬더듬 읽는 단계에서는 내용을 파악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읽긴 읽는데 이야기의 즐거움을 느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야기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읽기 연습만 한다면 아이들이 책과 멀어지게 되겠죠. 그때 동시를 읽히면 아주 좋습니다. 동시는 한 행 한 행이 짧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금방금방 읽어낼 수 있고 또 문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더듬더듬 읽는다 하더라도 내용을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어요. 게다가 동시에는 의성어, 의태어 등등 우리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읽기 독립을 시키고 싶을 때 바로 동화책을 스스로 읽게 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 동시집을 읽는 것을 꼭 넣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엔 저희 아이에게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동시집을 하루 3장씩 스스로 읽어보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최승호 시인의 동시집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시들이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동시집이 1, 2, 3, 4, 5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5권을 하루에 3장씩 매일매일 꾸준히 읽었어요. 이렇게 3가지 준비물로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 교육 부모님께서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